네, 안녕하십니까. 언덕 위에 자주포가 고각으로 주포를 들어올린 채 불을 뿜습니다. 자주포와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히 지나가는 러시아의 전차. 그런데 그 위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천천히 낙하하더니 최근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독일의 자주포가 대전차 상부 공격탄 스발 155로 전차를 잡아내는 활약을 선보인 장면입니다. 경이로운 명중률과 주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형 대전차탄은 독일 기갑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본 노르웨이는 이번에야말로 독일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게 되었다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스발 155보다 더 강한 대전차탄을 자주포도 아니고 국사용 포탄을 전차로 쓴다는 한국의 듣도 보도 못한 발상에 노르웨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다시 한국을 수주전에서 탈락시킬 명분을 잃어버려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독일이 스발 155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확실한 승기를 쥐기 위함으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노르웨이 군 수뇌부와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국과는 형식적인 경합만 펼친 후 자연스럽게 수주를 따따올 심산이었던 독일. 그런데 뜻밖에도 경합에 끌어들인 한국의 K 전차가 각종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전차를 압도해버렸고 그 사실이 이곳저곳에 다 소문이 나버려서 독일과 노르웨이 수뇌부는 매우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성능을 증명한 전차를 사오지 않을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꺼낸 카드가 바로 스발 155였습니다. 155mm 주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발 155를 패키지로 제공해서 전차를 사면 덤으로 자주포 전력의 강화도 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스발 155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 노르웨이는 이대로 독일을 이기게 해주면 당초의 목적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뿐인 수주전을 열어 한국의 K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독일 측으로부터 더 나은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르웨이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발 155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대전차탄을 한국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사는 성능이 더 좋기까지 했습니다. 화포에 미친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무기는 한국이 스발 155의 역할을 위해 만든 무기의 명칭은 KSTAM입니다. 크리에 스말 터프탁 뮤니션의 약자로 스마트탄의 대표주자 M982 엑스칼리버를 모델로 한 KSTAM과 스발 155를 모델로 한 KSTAM이가 있습니다. KSTAM의 경우 GPS를 이용한 종말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발사 후에도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목표물을 향해 경로를 꺾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활강 유도, 정밀 유도, 전차의 상부 공격, 심지어는 정찰까지 수행할 수 있죠. 이 KSTAM1은 155mm 규격으로, 즉 K9 자주포로 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상천외한 것은 KSTAM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발 155가 수행하는 역할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KSTAM2는 120mm 규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K 흡표 전차로 쏘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주포는 자주포의 주포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자주포는 한 자리에 방렬하고 수십 뼘에 달하는 장거리 포격을 위한 곡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전차는 10km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를 수행하므로 목표물을 직접 노려 직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주포를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자주포처럼 거의 수직까지 고각으로 올릴 수는 없고 보통은 그럴 필요도 거의 없죠. 그런데 K 흡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차용 120mm 주포로 스발 155의 역할을 하는 포탄을 쏜다는 것입니다. 스발 155와 KSTAM의 작동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주포를 통해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로 쏘아 올리면 최대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 탄두가 분리되어 내부의 자탄이 빠져나옵니다. 이 자탄은 소형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낙하하는데 그동안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탐색하죠.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에 목표물을 포착하면 해당 방향을 정확히 조준해 장갑이 얇은 뚜껑에다 성형 자격탄을 꽂아넣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고각 사격으로 큰 포물선을 그려서 낙하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합니다. 스발 155와 같이 자주포로 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각 사격의 한계가 있는 전차 주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K 흡표만이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반능동형 암내 장식 유기압 서스펜션 ISU 덕분이죠. K의 세계 최초로 도입된 ISU는 노면의 상황에 따라 센서가 보기륜 각각의 서스펜션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험지 주파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전차의 자세 제어에도 응용할 수 있죠. K1 맹호 시절부터 한국 전차는 ISU를 이용해 전차 앞부분을 기울여 내리는 소위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K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한쪽 무릎만 끓는다든지
아예 차체 전체를 내려 엎드려 버릴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포의 내림각을 확보해 낮은 지형에 적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K는 이 무릎 꿇기를 반대로 사용해 전차의 앞부분만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요. 주포 올림각을 최대로 높이고 전차의 앞부분각까지 들어 올리면 KSTAM의 최적의 탄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45도 이상의 각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주포로나 운용할 수 있는 지능탄을 전차로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K로 발사한 KSTAM은 자탄 분리 후에도 공중에서 5에서 10초 동안 관성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낙하하는데요. 이를 통해 범위 내타겟 포착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스마일 155의 경우 자탄 낙하 방식을 통한 높은 명중률은 얻을 수 있지만 여타 포탄에 비해 사정거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KSTAM은 높은 명중률 및 저지력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사정거리 증가 효과까지 보장합니다. K 흡표의 주포는 다른 대부분의 MBT와 마찬가지로 최대 3km의 사정거리를 지니지만 KSTAM은 이를 거의 3배나 늘려 무려 8km의 사정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전차전에서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KSTAM을 실은 K 전차가 있다면 전차끼리의 전투에서도 서로의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들어 위험천만한 포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 전차 8km 밖에서 KSTAM을 고각으로 날려서 상대가 이쪽을 식별하기도 전에 뚜껑을 먼저 따버리면 그만이죠. 마치 자주포의 원거리 화력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KSTAM을 노르웨이에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K를 운용하는 부대에는 KSTAM이 보급되어 있고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KSTAM의 존재가 노르웨이에 알려진 것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뎁단시 149 플러스 나슈은 투스 폴란드어판 등 군사 매체에서는 지난 23일 폴란드에 수출된 KPL이 훗날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K는 첨단 현가 장치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탄약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가 되었다며 조만간 폴란드에도 들어가게 될 KSTAM탄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훔쳐본 노르웨이는 입장이 또 곤란해졌습니다. 독일의 스발 155 패키지를 빌미로 한국을 탈락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에선 일선 부대에서도 쓰는 KSTAM을 그냥 얹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순정 원본인 내수용 K로도 운용할 수 있는 만큼 별다른 통합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K9로 운용할 수 있는 KSTAM1까지 패키지로 교섭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놓치기가 아까워졌습니다. 이종의 KSTAM을 대체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나 스발 155는 지능탄이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나마 스발 155는 독일이 패키지로 제공하면 값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엑스칼리버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 하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KSTAM 시리즈를 패키지로 팔아주면 깐 생각을 하고 있던 노르웨이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나름 지능탄이라는 필살기까지 동원해서 노르웨이를 도와댔지만 또 한국에게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이 됐죠. 결국 얼마 전 노르웨이는 MBT 사업의 수주자 선정을 2월이나 3월까지 황급하게 미뤘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K를 몇 대 사가는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가당치 않은 장깨를 위해 한국을 이용한 노르웨이가 허둥대는 모습은 구경할 만하네요. 과연 노르웨이는 다급하게 번 몇 달의 시간 동안 적당한 핑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그냥 K를 구매해가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MBT 사업의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